중3 때 2차 함수를 이제 막 그래프를 그리죠. 네. 근데 이제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뭔가 포인트를 다시 짚어야 되니까 오늘 수업을 하면서 열심히 듣기만 하면 됩니다. 네. 네. 자, 볼게요. 자, 2차 함수 그래프 하기 전에 1차 함수. 자, 1차 함수는 왜 나오냐? 어차피 나중에 2차 함수만 내는 게 아니라 2차 함수랑 1차 함수랑 관계를 또 물어봅니다. 그게 또 방정식으로는 어떤 연결이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일단 간단히 살펴보면은 자, 여기 1차 함수는 잘 알고 있나요? 네. 기울기랑 y절편 다 잘 그리죠? 네.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됐고 이제 나중에 풀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A가 음수고 B가 양수일 때 1차 함수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 일단 B가 y절편이 양수니까 여기 위에 지나고 기울기가 음수 그러면은 3, 4분면 안 지나죠? 네. 이렇게 푸는 거고 여기는 1차 함수 그래프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다. 이게 뭔 소리예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나오면 각이 세타다라고 하면은 기울기를 알려주는 거고요. 그 네.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입니다. 자, 우리가 탄젠트를 복습을 해보면 해야겠죠? 네. 자, 이렇게 있어요. 세타. 탄젠트는 이제 삼각함수인데 어쨌든 삼각 B를 따질 때 이렇게 각을 마주보는 변을 우리가 높이라고 하고요. 그 네. 다음에 수직이랑 마주보는 걸 B변, 얘가 밑변인데 탄젠트의 정의는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네. 그리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밑변분의 높이인데 이게 왜 기울기냐? 자, 여기에 이렇게 X축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Y축이 있고요. 자, 그러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요쪽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세타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 밑변분의 네. 높이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니까 그대로 기울기의 정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나오면 이게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고 탄젠트 세타다. 그럼 이 문제에서는 탄젠트 45도가 기울기가 되는데 몇이에요? 네. 기억나요? 어, 어, 이것도 다시 할까요? 1. 1. 오케이. 어, 탄젠트는 루트 3이나 1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그 다음에 45도는 1이고, 60도는 루트 3. 루트 3. 그래서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루트 3, 루트 3분의 3 이렇게 외워도 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네. 역수, 그 다음에 1, 루트 3. 이렇게. 제일 쉬워요, 외우기. 그래서 이거 기울기를 네. 쓰면 되고, 이 문제에서는 그러면 이 기울기를 a-1이라고 했으니까, 안 보인다. a-1이라고 했으니까, a가 2가 될 거고요. b-2,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라고 알려줬으니까 b는 1이 되겠다. 그래서 네.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지수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 fx가 이 범위에서 항상 양의 값을 가질 때 이 그림을 보면요. 자, 얘가 기울기가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하지만 네. 0을 넣었을 때도 1을 넣었을 때도 전부 다 양수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풀 때는 우리가 298번. 저 F 0을 넣은 것도 0보다 크고 1을 넣은 것도 0보다 크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네. 0을 넣으면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고 m이 3보다 작고 그 다음에 1을 넣으면은 m 플러스 3이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러면은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3보다 크면은 다 만족하겠죠. 잠깐만 내가 네. 반대로 풀었나? 3보다 작다 그랬죠? 작다. 여기네요. 여기.
m이 3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차 함수는 쉽습니다. 자, 300번. 얘도 0과 3 사이에서 양수, 음수를 모두 가질 때, 잘 보세요.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0, 3이 명확하게 함수값이 다 부호가 달라야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다 그러면 얘는 양수값만 같죠, 이렇게. 네. 값이라는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값이에요.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값은 y를 나타내는 것이 y값. 우리가 보통 해나 근을 구하라 이러면 x를 물어보는 건데 최대값, 최소값, 뭐 극소값, 극대값, 뭐는 양의 값, 음의 값 이렇게 값을 물어봤으면은 그거는 y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네. 그래프에서는 x축이 y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x축의 위쪽이 y 값이 플러스가 되는 곳이고 아래쪽이 y 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곳이니까 이거는 복습할 때 좀 명심을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왼쪽 그림에 여기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동시에 이 0과 3 사이에서 가지려면 끝에 있는 0이랑 3이랑 부호가 다르면 되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F0과 F3이 곱했을 때 0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게 부호가 다른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0이 플러스일 수도 있죠. 0이 플러스고 3이 값이 이제 마이너스면은 마찬가지로 음수가 되고 뭐 반대로 이렇게 해도 마이너스 되니까 한꺼번에 곱해서 0보다 작을 때 됩니다. 그럼 F0이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여기 칸이 좁다. 여기다 써야지. F0은 마이너스 2m 플러스 3 F3은 m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둘이 곱했을 때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네. 왼쪽에는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묶어서 슉슉. 자,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꿉니다. 자, 이제 나중에 어차피 할 테니까 보세요. 2차 부등식 풀 때, 이런 부등식을 풀 때요. 근이 되는 기준이 2랑 마이너스 4거든요. 이거를 네. 수직선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마이너스 2랑, 2랑, 자, 다시. 마이너스 4가 더 왼쪽에 있죠. 마이너스 4랑 2랑 있어요. 그러면 이 식의 값이 0보다 큰 범위를 물어봤어. 그러면 이 두 근의 바깥쪽으로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슉. 바깥쪽으로. 이거는 뒤에서 또 하니까 잘 몰라도 괜찮아요. 만약에 네. 2차 식이 0보다 작은 범위를 구해라 그러면은 두 근의 사이가 되는 거고 0보다 큰 범위를 구해라 그러면 바깥쪽이 되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4보다 작고 또는 2보다 크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축축. 두 근의 바깥쪽에다가 m을 이렇게 쓰면 되겠다. 네.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걸 꼭지점을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꼭지점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꼭지점에 이 x좌표를 특히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축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축의 방정식. 뭐냐? 자, 얘가 일단 이차항의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슉 아래로 볼록이죠. 네. 근데 이제 2차 함수의 특징은 이런 대칭 축을 딱 그려놓으면 좌우 대칭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그
이렇게 y는 몇 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항상 이 간격이 똑같습니다.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그거를 네. 특별히 우리가 이제 x축이랑 만날 때는 여기가 두 근의 값이 되겠죠. 알파, 베타. 그러면 축은 항상 그 두 근의 가운데가 되기 때문에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네. 그러면 이 식에서 두 근의 합은 2잖아요? 네. 그러면 축의 방정식이 1이 나왔고, 그러면 여기가 축의 방정식의 x는 1이고, 꼭지점의 x좌표가 1이에요. 그러면 1을 대입을 했을 때 y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꼭지점을 바로 구한 거고, 동시에 최소값도 구한 겁니다. 어떤 값이 붙으면 y 좌표라 그랬죠? 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가장 y 값이 작은 거가 꼭지점의 y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가지를 했어요. 저 꼭지점을 알면 우리가 2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이렇게 1, 마이너스 4 꼭지점이 잘 보이는 형태로 쓸 수도 있고요. 최소값도 구했고요. 축의 방정식도 구했어요. 꼭지점도 저 두 개를 조합해서 1, 마이너스 4라고 쓸 수 있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축의 방정식이 두 근의 합의 절반이다. 하품 흐드러지게 하셔도 됩니다. 1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래요. 네. 그러면 얘도 아래로 볼록이고 두 근의 합이 4고 그럼 절반을 했을 때 2가 되겠죠? 여기 꼭지점의 x좌표가 2고 그러면 축의 방정식을 구했다. 축은 x는 2고 자 이거를 대입해서 y 값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은 4 마이너스 8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이 꼭지점의 y좌표. 그래서 꼭지점도 네. 구했다. 꼭지점. 자 그러면 y 값이 마이너스 1이란 얘기는 x축의 밑에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아까 y 값이 음수면 x축보다 밑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x축을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네. 그러면 x축에 만나는 이 교점 두 개를 x절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x절편의 특징은 y 값이 0일 때의 x 값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이랑 3이 나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x절편은 1, 3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은 x에다 0 넣으면 되죠. 그래서 네. 바로 3이 나옵니다. y절편은 3. 여기다가 0 뿅, 뿅 넣으면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물어본 건 다 구했어요. 그래프도 그렸고 0을 넣었을 때 3이니까 이렇게 y축을 그리면 되겠죠. 완성. 자, 2번. 마이너스 2x 제곱 빼기 4x 플러스 6이다. 자, 그러면은 위로 볼록이고 두 근의 합이 몇이죠? 마이너스 2인데 반을 하면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이고 꼭지점의 x좌표도 마이너스 1이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6이니까 8이 되겠습니다. 네. y좌표가 8이고 그러면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을 구하면 y에다 0을 넣어야 되니까 집 앞에 소방서가 있어가지고 아, 부끄러워. 자, x절편은 그럼 마이너스 3이랑 1이요. 1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게 x절편, y절편은 6이 되겠죠. 0일 때. 네.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0을 넣었을 때 만나는 y좌표가 6이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그렸습니다. 네. 그래서 3x 제곱 플러스 6x니까 얘네 둘이 부호가 같죠? 네. 그러면
부호가 같기 때문에 y축의 왼쪽에 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형을 그리는 거예요. 이 창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 되겠죠. 이렇게. 네. 자, 그리고 0을 넣었을 때 y절편이 2예요. 그러면 네. 여기가 2이고. 그러면은 얘가 x축이랑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만 알면 되는데 축의 방정식을 이제 구해서 9분의 합의 반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네. x축이 마이너스 1보다는 위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긴 2고 그러니까 안 지나는 사분면이 어디예요? 4. 이렇게 해서 제4.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부호를 물어볼 때를 위해서 내가 이제 써준 거고요. 우리가 그냥 하던 대로 축의 방정식을 구해서 꼭지점을 구하고 x절편, y절편 다 구하면은 사분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네. 그럼 결론은 뭐예요? 그래프를 그려라. 306번. 이제 얘는 이제 부호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슝. 여기 2가 이제 괜히 있고. 자, A는 일단 얘가 Y는 AX 제곱 BX 플러스 C라고 했어요. 그래서 A는 음수겠죠. 네. 그럼 B는 방금 내가 알려줬죠. 축이 이쪽에 있으면 A와 B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B는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요거예요. 축이 Y축의 오른쪽에 있으면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그래서 B는 A랑 반대. C는 Y절편이죠. Y절편이 0보다 위에 있으니까 양수. 그 다음에 4번은 A, B, C인데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X에다가 1을 넣은 함수값이랑 똑같죠. 네. 그래서 0과 2 사이에 뭐 1을 넣으면 함수값이 양수가 나오겠죠. 여기 어디 1이 있을 테니까. 네. 그래서 양수. 5번은 4A, 2B, C입니다. 얘는 X에다가 2를 대입한 겁니다. 정확하게 0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6번은 A 더하기 2B 플러스 4C. 보면, 우리는 C에다가 숫자를 넣을 수가 없죠. 네. 근데 4배가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4를 다시 나눠줘야 됩니다. 이렇게. 나눠서, 4분의 1 A, 2분의 B, C. 이렇게 다시 만들어주면 얘가 F 2분의 1이 됩니다. X에다 2분의 1 넣은 거예요. 그러면 얘도 양수가 되겠죠. 네. 이 문제를 좀 까다롭게 낸다면은 낼 수 있겠습니다. 자, 요것만 딱 봤을 때는 C만 봤을 때는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요. B는 양수니까 부호가 같죠. 네. 그럼 축이 왼쪽에 있네. 그리고 Y절편은 양수. A가 음수죠? Y절편 음수니까 요렇게.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면서 축이 왼쪽에 있으면서 Y축의 밑으로 지나가려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림 이상하네.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오케이? 네. 네. 개형만 그린 거예요. 좌표는 하나도 몰라. 310번. 자, 이번에는 식을 구하래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전부 다 유형이니까 잘 보세요. 1번. 네. 1번은 꼭지점을 알려준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점을 알려줬어요. 나머지 한 점 3, 마이너스 6을 지난다. 그러면 꼭지점을 아니까 우리가 형태를 x-1의 제곱 빼기 2라고 쓰고요. 얘를 대입해서 a를 구한다.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6은 4a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x-1의 제곱 빼기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두 번째 유형은 x 절편이 1이랑 2래요. 그리고 나머지 네. 한 점 3,4를 지난다. 그러면 x 절편이라는 거는 실근이에요. x축 위에 점.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쓰면 1,0이고 2,0이기 때문에 저 1, 2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식을 이렇게 써줍니다. x 빼기 1이랑 x 빼기 2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얘를 지나야 되니까 대입을 해서 네. 구해줍니다. 그러면 2에 2, 1이니까 2에 2. a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 방정식 쓰듯이 쓰면 되는 형태입니다. x절편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점을 지난다. 어떻게 해요? 얘는 그냥 일반형으로 써서 셋 다 대입해가지고 식이 3개니까 미지수 ABC 3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구하면 됩니다. 0을 넣으면 1, C가 바로 나왔고요. 1을 넣으면 2, 어이구, 1은 A, B, C. 그래서 A 더하기 B가 1이고요.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그래서 A 마이너스 B 플러스 1.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좋습니다. 아주 참여 좋아요. 2A는 마이너스 2.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2가 되겠습니다. 네. C도 아까 1 구했으니까 써주면 되겠죠? 일반형으로. 답 쓰면 끝.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유형이 됩니다. 자, 꼭지점이 나오면 이런 형태로 써야 되고요. 자, x절편이 나오면 방정식처럼 이렇게 써야 되고, 세 점이 나왔다. 그러면 일반형으로 써서 대입해서 푼다. 오케이. 자, 두근의 합이 몇이냐? 2a고요. 그거를 절반을 하면 a. 그래서 꼭지점은 x좌표가 일단 a가 나왔고, y좌표는 a 대입하면 되죠.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2a 플러스 3. 자,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 자, 이렇게 했을 때 둘 다 플러스 부호해야지 1사분면에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 2a 플러스 3을 양수 쓰고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저 2차항을 양수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수분해를 하면은 a가 마이너스 1 또는 3. 자, 우리가 부등식 풀 때 요령인데 먼저 방정식을 저렇게 풀고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자, 사이에 쓸 거냐 바깥에 쓸 거냐 정하면 돼요. 내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두 근의 사이에 쓰면 됩니다. 요게 이제 일단 2차 부등식의 해고요. 그 다음에 a가 양수해야 되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은 0과 3 사이면은 이 꼭지점이 1사분면에 들어가겠습니다. 되겠죠? 다음은 314번. 자, 이 그래프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다. 자, 뭐뭐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게 무슨 개념이죠?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서 A 값에 관계없이 라고 했으니까 A 값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푸는 방법을 이제 보여줄게요.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이 식 자체를요 A로 묶어줍니다. A는 x-1이고 x제곱 빼기 y가 있고 는 0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식 자체가
A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은 이 부분이 0으로 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A라는 변수가 아예 없어지고 얘도 0이면 항상 성립하게 되겠죠. 네. 항상 성립. 그래서 X가 1이 되고 자, Y도 1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순서상으로 썼을 때 점의 좌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가 물어본 항상 일정한 점 P를 지난다고 했을 때 이게 점 P가 됩니다. 근데 이 점 P가 꼭지점이래요. 꼭지점 알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꼭지점 알 때는 완전 제곱식으로. 얘를 다 전개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해서 a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항등식 개념이 316번을 그림을 보면 이렇게 x절편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x절편이 나왔을 때는 식을 이렇게 쓰라고 했지. 마이너스 6이랑 2가 근이 되도록. 그죠? 딱 얘네가 0이 되도록 식을 써야 되니까 부호를 반대로 쓰면 돼요. 얘가 최고차 한계수가 4분의 1이라고 했죠. 네. 그러면 식은 다 작성했어. 그러면 필요한 게 뭐냐? A, B를 구해라 했는데 우리가 괜히 구했네. 자,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이랑 여기서 연결이 되는데 여기 X축이랑 만나는 애들은 Y가 0인 거예요. 그래서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6이랑 2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이게 4분의 1이지. 저 식에 있는 A와 B는 바로 우리가 배웠던 두근의 합 곱을 가지고 구할 수 있죠. 네. 자, 여기서 두근의 합은 4분의 1분의 A, 즉 4A고 곱은 4분의 1분의 B에서 4B입니다. 그럼 여기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4죠. 곱은 마이너스 10이고. 잘 보여요? 네.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4인데 그게 4A라 그랬고, 그죠? 곱은 4B인데 마이너스 10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바로 풀 때는 근이 있고 저 A가 두근의 합자리에 있고 B가 두근의 곱자리에 있으니까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를 풀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요. 풀 때. 316번이었고 318번. 자, 얘도 X축 위에 두 점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꼭지점이 저기 y는 x-1 위에 있을 때 abc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두근의 합을 써보면요. 기왕 하는 거 똑같이 풀어봅시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이게 마이너스 2. 두근의 곱은 a분의 c인데 곱하면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b는 2a, c는 마이너스 3a로 쓸 수 있어요. 근데 꼭지점이 x-1 위에 있대요. 꼭지점을 구하려면은 여기 축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야 되죠. 두근의 네. 합의 반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 꼭지점이 x-1 이 1차 함수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한 y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문자를 하나로 다 줄여놨거든요. 네. 이렇게 그러면 어쨌든 이 녀석들이 뭐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 거죠. 네. 무조건 지나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2니까 a가 2분의 1. 그래서 다 구했어요. a가 2분의 1이면 b는 1이고 c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 하나에 들어가는 게 많아요. 두근의 합도 써야 되고 곱도 써야 되고 추계 방정식, 그 다음에 그거를 넣어서 다시 식을 만드는 것들. 그래서 이게 막 숙달이 되면 돼요. 하나씩 다 하면 되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어렵습니까? 330번 보면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겁니다. 그럼 두 근이 기준이 0이랑 4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1번의 답이 되는 거고 a죠. 2번은 판별식이 0보다 큰 거니까 선생님이 아까 2차 부등식 풀 때 0보다 크면 두 근을 기준으로 바깥쪽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이때는 0보다 작고 4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판별식이 0보다 이거 순서를 다 2번, 1번, 3번.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는 이제 얘가 0보다 작은 거니까 기준의 사이로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과 4 사이에 a를 쓰면 돼요.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2차 부등식도. 네. 지금 뭐 거의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아예 나올 때마다 문제에서 선생님이 그냥 통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332번. 자, 이번에는 얘가 x축과 만난대요. x축과 만난다. 그럼 만난다라는 말 안에 포함되는 게 뭐냐면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한 점에서 만날 때는 판별식이 0이지만 두 점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걸 합쳐서 만난다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판별식을 쓰면 b 다시 제곱은 제곱 빼기 ac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a가 일단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요. 그 다음에 저 2차 함수는 만나지 않을 때 안 만나면 판별식 0보다 작은 거겠죠? 자, 판별식을 쓰면 b 다시 제곱 빼기 ac. 그러면 얘는 기준이 되는 a 값이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이죠. 네. 근데 1보다 작다 그랬어요. 그러면 작으면 항상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의 사이 이렇게. 공통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K 값이 관계없이 뭔가 성립하긴 하는데 항상 X축에 접한대요. 그러면 접한다라는 거는 판별식이 0인 거예요. 좀 힘드니? 아니요. 좀 쉬었다 해도 돼요. 자, 힘들면 얘기하세요. 손을 네. 들어 이렇게. 선생님 힘듭니다. 이렇게. 항상 X축에 접하는 건 이게 판별식이 0인 건데 이 녀석이 K 값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말을 이렇게 아주 어렵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 2차 함수의 판별식을 먼저 구하고요. 저 2차항의 개수가 짝수니까 저기 짝수 공식으로 b 제곱 빼기 ac 이게 0인데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있나요? 아니요. 없죠? 네. 그러면 이거를 전개를 하고 자, 이 식이 항등식이란 얘기니까 K로 정리를 합니다. 일단 없어지는 건 없어지는 거고 K가 있는 녀석을 묶어내고요. 없는 것끼리 쓰고 자, 그러면
여기가 0, 0이면 항상 성립하겠습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B는 1이면 되겠다. 네, 이렇게 끝. 그래서 항등식이 늘 나올 수 있다는 거. 근데 어느 게 성립하는 거냐?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먼저 이걸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식 자체에서는 뭐 이렇게 할 게 없어요. 여기 이차함수 이 상태에서는 뭐 값을 뭐 항상 갖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접하는 게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을 먼저 쓰는 겁니다. 자, 이게 334번이었고. 자, 6번. X축에 두 교점 나왔어요. 그럼 근이죠. 근이 마이너스 2랑 3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두 분의 합을 쓰면 1이죠. 네. 그게 2분의 A 플러스 3이 되니까 A 플러스 3은 2고 A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6인데 식에서는 2분의 B죠. 그래서 B가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풀죠, 이제. 이렇게 있는 게 기본이에요. 원래는. 이게 2차 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y는 ax제곱 bx 플러스 c. 이렇게 x와 y의 변수 관계를 나타내는 게 2차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그 y가 특히 0일 때 요거를 쓴 게 2차 방정식입니다. 차이가 뭐냐? 방정식이라는 거는 저 식을 참으로 만드는 x값이 유무를 따질 수가 있습니다. 참거짓이 생겨요. 어떤 x를 넣었을 때는 참이 되고 어떤 x를 넣으면 거짓이 된다. 이게 방정식의 정의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함수와 방정식의 차이는 y가 0이 된 거죠. 네. 그러면 또 이 y 자리에다가 다른 1차 함수를 이렇게 넣잖아요. 네. 얘는 방정식일까요? 아닐까요? 자, 얘도 방정식이 됩니다. 왜냐? 변수가 두 개면 함수인데 변수는 x밖에 없죠. 네. m에는 그냥 숫자고. 그러면 이 식도 참 거짓이 생겨요. 어떤 x에 대해서는 참이 되고 다른 x에 대해서 거짓이 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얘도 2차 방정식이 됩니다. 근데 요거를 보면 나눠서 쓰면요. 수학적으로는 이 2차 함수와 이 1차 함수가 만나는 교점이 참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있죠? 이 직선을 그렸고 이 2차 함수를 그렸는데 만나는 곳이 있죠? 여기 얘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 2차 방정식이 해는 x는 알파 또는 베타가 되는 겁니다. 두 점에 참이 되는 x값이 이렇게 알파와 베타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정확한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가 되겠습니다. 네. 자, 2차 식은 중1 때 배웠어요. 중2 때 배우나? 중1 때 배워. 식 자체는 그냥 이때 중학교 때 배우고 함수도 중3 때 배우고요. 이제 방정식도 배우죠. 중2 때부터. 막 인수분해는 중3 때 하니까 3학년 때 하고. 다 하는데, 그거를 이제 고1 때 종합적으로 딱 묶어 놓은 게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외워서 풀 수도 있어요. 풀려요. 근데 문제를 좀 막 이상한 멘트를 낸다. 그러면 거의 지금 선생님이 말한 요 범위 안에서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어떤 그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짠짠짠짠. 그래서 이거는 넘겨서 방정식을 푼다. 그러면 1이랑 2가 되겠죠? 네.
뭐 간단하고요. 340번은 문제가 교점의 개수를 구하래요. 교점의 뜻이 뭐예요? 근인데?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근의 개수죠. 네. 근의 개수 구하는 게 뭐지? 판별식이잖아요. 여기서 1번. 자, 방정식이 근데 요렇게 이거랑 직선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니까 이렇게 넘겨서 요거의 판별식을 하면 됩니다. b제곱 마이너스 4이지. 0보다 크죠? 그러면 네. 교점 2개 이렇게 쓰면 끝이에요. 구하라고 안 했으니까 2번도 이런 식으로 다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x 이 이차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점이 요거의 x좌표인데 개수만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판별식만 하면 됩니다. 얘는 딱 봐도 완전 제곱식이네요. 네. 2 제곱 빼기 ac가 0이다. 그래서 교점이 1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똑같네. 저 이차함수와 직선이 이번에는 이 340번을 역으로 낸 거죠. 첫 번째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에 A 범위를 구해라. 두 번째는 접하는 거니까 판별식이 0인 걸 구해라. 세 번째는 0보다 작은 걸 구해라. 이렇게 세 가지를 해서 A의 범위를 찾으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2차 부등식 연습해야 되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일단은, 이 2차 함수와 직선이 같다고 쓰고, 는 0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x제곱 빼기 4x 빼기 a니까 ax니까 4 더하기 a 이렇게 쓰고 플러스 9. 그럼 요거의 판별식을 쓰면 b제곱 빼기 4ac. 요게 이제 기준이에요. 자, 기준이 되는 거니까 는 0을 먼저 찾아볼게요. 자, 36. 자, 그러면 a 플러스 4가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되는 게 기준이죠. 제곱을 풀면. 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랑 2가 되는 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는 일단 2번의 답이 되고요. 1번은 0보다 크니까 두근의 바깥쪽에다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랬어요. 바깥쪽.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0보다 작으니까 두 근의 사이에다가 이렇게 a를 씁니다. 2차 부등식 아주 쉬운 거예요. 방향만 잘 생각하면 돼요. 근데 선생님이 쓴 부등식의 공통점은 전부 다 오른쪽으로 큽니다. 왼쪽으로 막 쓸 일이 없어요. 2차 부등식 풀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좋아! 찾으면 됩니다. 이게 만난다의 특징이에요. 한 점 또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를 전부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이구 맞죠? 2x-2랑 mx 빼기 1이랑 얘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하고 판별식을 쓰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또 나왔네. 제곱. 이 제곱을 풀어도 되고요. 나중에 얘를 위해서 더 요거의 기준이 플러스 2, 마이너스 2입니다. 그죠? 맞죠? 네. m이 4, 0 이렇게 두 개가 기준이에요. 그럼 0, 4를 쓰고 m을 사이에다 쓸 거냐 바깥에다 쓸 거냐만 정하면 돼요. 근데 여기 m-2의 제곱이 크죠? 네. 크면 바깥쪽에다가 씁니다. 그리고 방향은 항상 이쪽으로. 이렇게 쓰면 답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상우가 이거를 이용해서 저 2차 함수 여기에 아이고 어디 갔어? x제곱 플러스 아이씨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이제 얘랑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을 일단 쓰겠습니다. 기울기가 2인데 y절편을 모르니까 a라고 쓸게요. 얘가 둘이 같다고 했을 때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x제곱 빼기 2x 플러스 3이 2x 플러스 a가 있고 마이너스 4x
3-a 했을 때 판별식이 B' 제곱 빼기 AC가 0이다. 그러면은 4가 3-a고, 아이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에 이 A 자리에 마이너스 1만 추가를 해주면 답이 되겠죠. 그럼 얘가 저 2차 함수랑 한 점에서 만나는 접하는 직선이다. 그래서 접선이 되는 겁니다. 접선.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될 거예요. 접선이란 말을.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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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의 합은 뭡니까? 4. 곱은? 마이너스 1. 그렇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식을 쓸 수 있단 말이죠. 이제 뭐야. 네. 2차 방정식은 x제곱 빼기 4x 빼기 1은 0. 이거가 되겠죠. 네. 얘가 두근의 해가 되는데 저 식 자체가 저 유리함수 이거 쓰지 말고 유리함수 2차 함수와 직선 2x 빼기 3이 같다고 놨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x제곱 빼기 a 플러스 2의 x고 b 플러스 3은 0이 되니까 저기 b 플러스 3 자리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4가 되는 겁니다. a가 2, b는 마이너스 4. 우리가 결국 앞 단원에서 배운 거를 그대로 또 써먹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다음은 근의 위치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세 가지는 함, 축, 판,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이게 줄임말인데요. 외우기 쉽게 그냥 함축판이라고 했어요. 함축판.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고 하면 P가 이쪽에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첫 번째 함수값을 찾는 거예요. 함수값이 부호가 뭐냐. 그래서 P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그림에서 보면 양수죠. 네.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함수값 부호를 따져야 되고, 두 번째, 축은 진짜로 축이에요. 자, 여기 축이 있겠죠? 축이 P보다 커야 되죠. 네. 요 부등식도 써야 되고, 세 번째, 판은 뭘까요? 판별식. 자, 두 근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데, 두 근이라고 하면 같은 두 근과 다른 두 근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근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큰 건데 같은 네. 두 근일 경우는 우리가 중근이라 그래서 판별식이 0이죠. 그래서 명확하게 같은 두 근, 다른 두 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두 근일 경우에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써서 이 세 부등식의 연립 부등식을 풀어야 이 근의 위치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푸는데 이 세 가지 따져야 되는 게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줄임말로 쓴 이유는 이거부터 생각이 나야지 뭐 그 다음에 할 수 있거든. 그죠? 그래서 함축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이게 이제 두 근이 모두 P보다 클 때 개념이고요.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을 때도 있어요. 작을 때는 P가 여기 있어. 그래서 함수값 부호는 똑같고 축은 다르죠. 축은 이제 P보다 네. 작겠지. 요것만 달라지고요. 판별식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뭐냐?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라고 할 때는 되게 쉬워요.
얘는 그냥 함수값만 하면 돼요. 첫 번째 것만. 두근 사이에 P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돼요. 네. 그래서 판별식을 안 해도 돼. 그래서 판별식 나가리고 축은 P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요. 두근 사이에 P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축이 요렇게 가는지, 아이고, 요렇게 지나가는지, 요렇게 지나가는지, 그냥 딱 P랑 똑같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수값만 부호를 따지면 되는데, 당연히 여기서는 FP가 이제 밑에 있으니까 0보다 작겠죠. 그래서 요거 네. 하나로 끝나요. 그래서 제일 좋은 문제는 두근 사이에 P가 있는 거. 두근 사이에 뭐가 있다 그러면 0보다 작다 이것만 하면 돼요. 알겠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함수가 방정식이구나. 그냥 함수라고 쓸게요. 네. 자, 이렇게 있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자,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자, 그럼 축을 먼저 구해놓을게요. 축은 두근의 합의 반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첫 번째 함, 두 번째 축, 세 번째 판. 그럼 판별식도 구해놓을까? 판별식은 B' 제곱 빼기 AC. 자, 함수값은 F1이죠. F1이 1 빼기 2M 플러스 3M. 그래서 M 플러스 1입니다. 자, 함수값은 0보다 커야 되고요. 축은 M인데 얘가 1보다 커야 되죠. 여기 네. 축이 이쪽에 있으니까 1보다 더 오른쪽에 있고, 판별식은 M 플러스 1인데 얘는 아니지. M제곱 마이너스 3M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두근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요거 세 개의 연립 부등식을 풀어라. 자, 그럼 첫 번째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죠. 네. 자,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얘는 1보다 크다. 이렇게 하고 얘는 기준이 0이랑 3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은 0, 3 쓰고 크니까 바깥쪽이에요? 안쪽이에요? 바깥쪽. 그렇지. 그런데 여기는 등호가 있어요. 등호를 네. 칠하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보내주면 됩니다. 슉, 슉. 공통 범위는 3개 다 만나는 곳은 여기밖에 없죠. 네. 그래서 3 이상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3 이상일 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전부 다 1보다 큰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제 1번이고, 두 번째. 자, 이번에는 1보다 다 작다. 그러면 함수는 똑같아요. 함수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나오고, 축만 반대로 1보다 큰 게 아니라 1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판별식은 똑같이 0과 3의 바깥쪽. 그러면 3개 다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죠. 네. 그래서 m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고. 세 번째는 함수값. 요거 0보다 작다. 그래서 이걸로 딱 끝납니다. 3번이 제일 쉽죠? 네. 다음. 함수값, 축, 판별식 3개를 하는데, 자, 함수값을 따져야 되는 기준이 이렇게 2개가 있는 겁니다. 2개가 되는 거고, 축도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판별식은 똑같이 0 이상이 된다. 그래서 얘가 y는 x제곱 빼기 플러스 2mx 플러스 m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함수값 따로 이렇게 구해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고 0보다 크다 그랬고 f1은 1, 2m, m이니까 3m 플러스 1이 0보다 큰 거고 축은 자,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m인데 반 마이너스 m이죠. 요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m은 뭐 부등호 바뀌어도 똑같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별식은 자 b 제곱 빼기 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이제 기준이 0이랑 1이죠. 네. 그래서 0, 1 바깥쪽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m의 범위가 처음 거 요거는 m이 1보다 작죠. 넘기면 되니까 1보다 작다. 쭉.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m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축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자 이렇게 됐고 마지막에 판별식 0과 1 색칠을 딱 하고요. 여기다 해야겠다. 여기다 색칠을 하고 그거의 바깥쪽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없고 3개 몇 개 있어요? 4개? 4개 다 만족하는 게 여기밖에 없습니다. 네. 나머지 여기는 자 4줄이죠. 4줄 하나 둘 셋 4개 다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여기는 3개밖에 없고 여기도 3개밖에 없고 여기 그렇죠? 그래서 여기만 딱 답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쉽죠? 근데 실제로 계산하면은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바로바로 안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연습을 하기 위해서 숙제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는 0보다 작고 다른 하나는 0과 1 사이에 있대요. 근데 얘가 일단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그려보고 두 개의 근이 있는데 하나는 0보다 작고 하나 0보다 왼쪽에 있고 나머지 하나는 0과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면 얘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애는 함수값만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판별식 축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래서 어부지리로 얘도 F1이 0보다 크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함수값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식이 x제곱 n-1의 x n-2가 되는 거니까 0을 넣었을 때 n-2고 이게 0보다 작으면 된다. 그래서 m이 2보다 작고요. f1은 1, n-1, n-2가 0보다 큰 거니까 2m 아이고 이거 없어지고 2m이 2보다 크고 m이 1보다 크다. 그래서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아래로 볼록이면 내가 축의 방정식, 축의 위치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꼭지점의 y좌표를 찾으면 이 그림에서는 여기가 최소값이 되겠죠. 근데 위로 볼록일 때는 똑같이 축의 방정식을 구해서 이걸 가지고 y좌표를 찾으면 여기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범위에 대한 제약이 없을 때 여기 보면 x값의 범위에 제한이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나와요. 근데 범위에 제한이 있을 때는 대칭이 중요합니다. 자, 범위에 제한이 있을 때 만약에 봐봐요. 여기가 x좌표가 1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x가 뭐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다 라고 하면 1 바로 오른쪽에 2가 있죠. 네.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마이너스 3은 1을 기준으로 4칸이나 더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 우리가 수직선에서 봤을 때 1이 있고 이제 2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데 마이너스 3은 이렇게 가야 마이너스 3이 되죠. 네. 훨씬 멀잖아요. 이차 함수에서는 멀면은 저 밑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면 최대값은 1일 때 같죠?
근데 최소값은 x가 3일, 마이너스 3일 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형을 그려가지고 축을 먼저 표시한 다음에 주어진 범위 있죠. 이 네. 범위를 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준도 어떻게 보면 이 축이에요. 1을 기준으로 가까운 거는 가깝게, 먼 거는 멀리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최대 최소가 어느 위치에서 나오는지 이렇게 파악을 금방 할 수 있어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라 했어요. 1번. 아래로 볼록이죠. 예. 두 군의 합이 마이너스 2인데 그걸 절반을 하면 마이너스 1이 여기에요.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갖죠. f-1이 최소값이에요. 그래서 3, 마이너스 6, 8 구하면 플러스 5가 최소값이 됩니다. 근데 최대값은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두 번째, 얘는 위로 볼록인 그림이고요. 두 군의 합이 마이너스 4고 그거의 절반을 하면 마이너스 2가 여기 꼭 지점에 x좌표. 그래서 네. 그때 최대값을 갖겠죠. f-2를.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식에다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8 플러스 1 해서 5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64번. 자, 이번에는 반대로 냈어요. 얘 x가 4일 때 최대값 9를 갖는데 보니까 x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위로 볼록이죠. 네. 여기가 x가 4일 때 최대값 9니까 꼭지점 알려준 거죠? 네. 그러면 축의 위치가 식에서 보면 두 군의 합이 2a이고 절반하면 a인데 이게 4고 a가 나왔어요. 4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6, 8a 플러스 b인데 이게 최대값 9가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네. 8a는 4를 집어넣으면 8, 4, 30이니까 b 플러스 16이 9다. 그래서 b가 마이너스 7이 되겠죠. 네. 그래서 a와 b를 합치면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가지고 이제 최대 최소에 맞는 풀이 방식만 딱 익히면 끝나는 거예요. 좋았어. 자, 일단은 2차항 계수만 딱 보고 아래로 볼록이다. 그 다음에 축의 위치를 구합니다. 두 군의 합이 4죠. 네. 그거의 절반이 2가 2요. 됩니다. 그러면 0과 3은 일단 3이 2랑 가깝죠. 오른쪽에 있고요. 0은 두 칸이 떨어져 있으니까 저 위에다 그리면 요때 최대 2일 때 최소를 갖겠죠? 그래서 최대는 F0이에요. 그래서 0을 넣으면 9가 되겠고 최소는 F2가 됩니다. 그래서 4 마이너스 8 플러스 9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쉽죠? 네. 두 번째, 얘는 위로 볼록입니다. 2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군의 합이 2죠. 네. 절반을 하면 1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1이에요. 그러면 범위가 2부터 4니까 둘 다 1보다 크죠? 네. 그래서 둘 다 오른쪽에다 그리면 되는데 여기가 2고 여기가 4가 되겠다. 그래서 이 범위에서는 최대가 2일 때, 최소가 4일 때 나오겠죠. 그래서 최대 값은 F인데 마이너스 4, 4, 6이니까는 6이 나오겠고 최소값은 F4인데 마이너스 16, 8, 6이 8,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나오겠습니다. 쉽죠? 네. 그 다음에 368번도 보면 1, 2에서 이 함수의 최소값이 3이래요. 네. 보면 일단 축의 위치 x가 두 군의 합이 6이고 절반이 3이죠. 근데 주어진 범위가 1부터 2니까 3보다 다 작죠? 그래서 왼쪽에 네.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1일 때 최대고 2일 때 최소가 2일 때 되니까 얘는 F2겠다. 그래서 2를 넣으면 4 마이너스 12 플러스 A가 나오고 그러면은 A 마이너스 8이 3이구나. A가 11이 11. 되겠습니다. 네.